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컴퓨터를 위한 IT 필수 지식 강사 최선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부터는 IT 컴퓨터 전용 IT 개발 필수 지식 이해하기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자들과 혹은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필요한 IT 개발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단원입니다. 그 첫 번째 챕터로 개발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 중에 바로 전 챕터의 전 단원에서 IT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실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과정과 비개발 요소인 기획, 디자인, 총괄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부터는 개발에 대해서 8개로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테스트, 배포, 오픈, 안정화를 하나의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해서 이후에 개발과 관련된 단계를 9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과 실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화면이라든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IT 현장에서 IT 컴퓨터로서 일을 할 때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개발이 어떠한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개발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실제 개발 구조별 개발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개발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종류 설명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웹과 앱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IT 쪽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있습니다. 웹과 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웨어러블 여러분 그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워치 장비에서도 안에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IoT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웹과 앱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들이 개발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T 컴퓨터로 일을 하실 때는 웹과 앱에 대한 기본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다른 개발에 투입돼서 진행을 할 때도 앱과 웹에서 배운 기본 지식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관련된 개발 지식을 확장시켜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과 앱에 대한 구조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웹과 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웹과 앱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웹의 경우는 노트북, PC 같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고 앱은 휴대폰 같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웹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브라우저라는 것들, 브라우저 자체의 용어가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구글의 크롬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브라우저라고 하는데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 앱 같은 경우는 스토어에서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혹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iOS 애플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앱이라고 하고 실제 모바일에서도요 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롬 사용해서 들어가면 검색을 하면 수많은 화면들을 웹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웹과 앱은 PC와 모바일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웹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서버 기억하시죠? 제가 IT 전체 그림 첫 시간에 서버라는 그 성능이 좋은 PC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이 PC에서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제 그 서버에 개발된 화면을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실제 화면에 그려진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 예쁘게 보는 웹사이트 화면과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서버로부터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브라우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아니라 이 서버에서 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앱 같은 경우는요, 실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치, 일반적으로는 휴대폰이겠죠, 휴대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앱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 동작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 앱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 안 돼도 여러분들의 그 메모 관련된 기능을 개발을 하고 실제 메모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저장하게 개발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인터넷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차이로 여러분들 은행 앱, 뱅크 앱을 사용하실 경우 인터넷이 안 되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앱에는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제가 지난 시간 그 디자인 쪽에서 말했던 U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지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은행 앱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금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은 다 서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 앱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고 화면에 나오는 UI는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앱과 웹의 기본적인 차이인데, 자, 이때 제가 말하는 게, 웹을 이용하려면 뭘 해야 되죠?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를 하고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실제 웹과 앱의 개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웹의 개발, 이런 프로그램 개발 구조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네, 전공자가 아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IT 컴퓨터로서 이해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정말 그 구조랑 똑같이 되는데,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실제 프로그램 웹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날씨라든지 내 개인적인 인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서버 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서버 쪽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로직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23이었으면 얘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날짜, 기온 정보니까 오늘의 날씨는 23도라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예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구조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심플하게 나눠져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이걸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이러한 개발이 있고, 이러한 개발을 보통 실제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할 때 백엔드, 화면이 보이지 않는 뒷단, 백엔드 개발이라고 하고, 이 개발을 하는 사람을 백엔드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백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화면으로 보내주면 화면에서 예쁘게 이 오늘의 날씨는 23도입니다를 그냥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디자이너가 준 디자인에 따라서 화면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앞단에 여러분들이 보는 쪽의 화면을 개발하는 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IT 현장에 가면은요, 백엔드 개발이 어떻고 프론트엔드 개발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정보 로직을 개발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백엔드 개발자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앞에 화면을 개발하는 개발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비즈니스 로직 개발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핸들링하는 개발을 비즈니스 로직 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혹시 개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즈니스 로직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경우, 비즈니스 로직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뭔가 화면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정보를 핸들링하는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요, 실제 구조가 많이 다를까요? 한번 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네, 앱은 웹과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메모 앱처럼 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행 앱처럼 실제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갖다 쓰는 형태의 개발인 경우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로직을 개발하는 게 똑같은데, 프론트엔드 화면을 일반 웹 화면이 아니라 앱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에서는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저장 관리는 웹의 개발 구조에서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하는 형태의 내용들을 다 개발을 하게 되고요. 앱에서는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앱과 웹의 개발 구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앱 개발할 때 어떤 개발자가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정보를 서버에서 관리하고 처리할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하고, 실제 화면을 개발할 앱 개발자가 필요한데,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을 따로따로 개발을 할 거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랑 iOS 개발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구조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이해할 때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고 앱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면서 필요한 개발자가 어떠한 개발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앱의 개발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앱의 개발 구조는 좀 더 상세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전 화면에서 보지 않았던 API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PI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백엔드 개발에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던 실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정보가 핸들링이 되고, 이 정보를 앱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이 API라는 거를 들을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API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예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지하철 앱이라든지 교통 앱 같은 경우 버스 도착 앱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걸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그 개발자들이, 개발업체가 버스가 도착하는 정보를 하나하나 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까요? 아니면 이런 정보를 어디로부터 받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는 앱 개발만 할까요? 자, 첫 번째일 것 같으세요? 두 번째일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지하철 공사라든지 나라에서 실제 버스나 지하철이 오는 정보를 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라는 게 결국은 영어로 오픈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하는 정보를 API 형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API 형태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쓰세요 라고 하면, 실제 앱을, 지하철 앱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 지하철 앱을 개발하면서 저기에 있는 API 정보를 연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실제 중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API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개발 구조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데 앱으로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중간에 이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한 구조층이 있는데, 이것들을 API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백엔드 API까지 개발하는 거를 백엔드 개발자가 하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iOS는 iOS의 개발자가 실제 앱에 대한 개발을 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생겨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앱을 개발을 하고 똑같은 기능을 개발을 할 건데 안드로이드로도 개발을 하고 iOS로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개발을 하니까 개발하는 개발자가 두 배로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개발된 아웃풋, 개발된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품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개발을 잘하고 iOS 개발자가 개발을 못하면, 똑같은 기능인데 안드로이드는 기능이 너무 동작을 잘하는데 iOS는 기능 동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앱을 한 번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같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의 개념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크로스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iOS 플랫폼을 크로스, 둘 다 한 번에 개발해서 양쪽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액트 네이티브 혹은 플루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iOS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백엔드 개발자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백엔드 개발자와 함께 안드로이드, iOS를 함께 개발할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되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크로스 플랫폼이면 무조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IT 현장에서 안드로이드, iOS를 따로 개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가 많긴 많은데 아직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만큼 많지가 않아서, 원래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부터 안드로이드하고 iOS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얘를 발전시켜 가다 보니까 지금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로 바꾸기가 힘든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가 많지만 실제 IT의 넓은 현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숫자가 적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관리를 할 때까지 이 크로스 플랫폼을 관리할 개발자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건
개발 구조와 각각의 개발자를 이해하고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라는 것이 안드로이드와 iOS를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개발하는 사람을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라고 하고, 실제 크로스 플랫폼에 적용된 개발 플랫폼이 리액트 네이티브 혹은 플루토라는 이름으로 있다 정도의 지식을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점검 차원에서 제가 개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어떻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웹으로도 개발을 하고요, 앱으로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개발자가 필요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자, 봤을 때 무조건 프론트엔드 웹을 개발할 웹 개발자가 필요하고,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가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가 필요하고, 백엔드 로직을 만들 백엔드 개발자가 필요하다. 자, 각각의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이 구조상 어떤 개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소통을 할 때 현장에서 이럽니다.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이런 전달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될까요? 화면을 개발하는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전달하면 되고, 안드로이드 iOS 개발이 어떠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고,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하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IT 개발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있어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기획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자한테 앱 개발을 할 때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 무조건 좋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전달을 하면, 크로스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면 되고, 개발자는 그걸 내용을 듣는데, 이때 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개발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가 없어질, 그러니까 개발자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iOS 개발을 따로따로 하면 실제 안드로이드는 100%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크로스 플랫폼은 일부 기능 부분은 성능이 떨어지거나 개발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심으로써 이번 개발 구조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